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한 지 15년 차 주부입니다. 9살 딸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은 지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째.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보는 제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려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해요. 저는 딸 아침 챙기고 학교 보내고 파트타임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도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일자리 알아봤냐고 물으면 항상 핑계가 있고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월세, 관리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제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12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적금도 다 털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여러 번 했어요. 42살에 부모님께 용돈 받는 기분. 정말 참담해요. 새벽 3시까지도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딸이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닌다면서 자기도 다니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요.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5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동안 딸에게 얼마나 많은 다음 해를 말했을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늘 고민이에요. 어제 반찬을 또 내놓으면 딸이 뭐라고 할지. 딸이 또 같은 반찬이냐며 시무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인가? 42살. 언제부터인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다들 남편 자랑할 때 저만 조용해져요. 우리 남편은 5년째 구직 중이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가끔 밤에 딸이 잠들고 나면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한숨을 쉬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저 생각은 들지만 이혼녀라는 딱지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저도 참 제 스스로가 답답해요. 그런데 3주 전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 나 때문에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학원 못 보내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보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조용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게임에 집중한 채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한참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졌어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커졌어요. 남편이 자기도 힘들다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긴 누가 힘드냐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 챙기고 집안일 하는데 당신은 뭘 했냐고. 게임 말고 한 게 있냐고 따졌어요. 딸이 깰까봐 걱정되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고. 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아이가 있어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남편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고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한심했다고.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울했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꾸 미뤘다고. 게임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지도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해도 오래 못하고 술 먹고 집에서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 혼자 생계를 책임졌다고. 남편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이해가 됐어요.
왜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쉽게 포기하는지. 어릴 때부터 일 안 하는 남자를 보고 자란 거구나 싶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도 울어서 얼굴이 엉망이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진짜 솔직하게 대화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깊은 대화였죠. 그 대화 이후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극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여전히 늦잠을 자고 여전히 게임을 해요.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해요. 가끔씩 일자리를 알아보는 모습을 봤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작은 희망이 생겨요.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해요. 카드값도 밀리고 있고 아직 딸 학원도 못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완전히 달라지길 바랬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무기력함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는 걸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배웠거든요. 예전 어른들이 아무리 무능력해도 서방 없는 년보다 낫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옆에만 있다고 다 나은 건 아니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변하면 기쁘게 맞이하겠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도 우리 삶을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참 용기 있었다.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제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남편을 믿어봐도 될까요?